다음 승부처는 양자 오류 수정에 있다. QEC. 이 단락부터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중반부터 난이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양자 컴퓨터 AQ64 플러스를 위해서 QEC도 중요하다. QEC란 뭐냐면 양자 오류 수정을 얘기하고요. IonQ팀은 양자 오류 수정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다음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QEC가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초월도에서 오류에 대한 언급을 예전에 했던 적이 있고요.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줄이는 것이 양자 컴퓨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nQ는 발효를 도입하면서 오류를 0.02%에서 0.03%까지 낮출 수가 있었고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치였었습니다. QEC, 양자 오류 수정, QEC는 수학적인 방식이 많이 도입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할 부분은 IonQ의 양자 컴퓨터는 개발할 때부터 애초에 범용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목표였고 그렇게 설계되어 왔었습니다. 해외 일부 커뮤니티의 글들을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글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애초부터 범용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왔었다는 부분, 그래서 일부 타겟팅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부분이죠. 이 워딩이 되게 중요한데 범용적인 프로그램이어야지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IonQ는 범용 프로그램을 목표로 만들어 봤다 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게이트 충실도, QEC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먼저 충실도라는 게 뭔지 알 필요가 있는데 양자 게이트의 성공적인 실행 가능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쪽에 이미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게이트 충실도가 99%에 불과하다면 큐비트가 이렇게 많아도 실질적인 알고리즘 큐비트는 7개에 불과하다는 얘기이고요. 하지만 게이트 충실도가 99.9%다. 그랬을 때 큐비트가 22개만 있어도 알고리즘 큐비트 22개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양자 오류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양자 컴퓨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리. 오류 수정이 없다면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정체될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생산과 QEC의 난이도, 양자 컴퓨터 생산과 양자 컴퓨터 오류 보정, 수정 쪽에 대한 비교를 하자면 양자 컴퓨터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자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100년 만에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양자 오류 수정, 양자 오류 보정이 쉬운 건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둘의 특성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자 오류 수정, 양자 오류 보정은 양자 컴퓨터 제조와는 특성이 다르게 고도화된 수학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현재 이 분야에서는 오류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양자 오류 수정을 하는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서로 공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공유된다는 걸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이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는 게 IT 쪽의 지식은 공유되는 문화가 있고 이걸 통해서 계속 오늘날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하지만 기업적 입장에서는 아무런 방어가 없냐, 그렇진 않고 이런 논문들에서도 특허가 걸려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마다의 경쟁력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IonQ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특허를 보유 중이고요. 양자 오류 수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보면 대학에서 물리 전공을 했고 수학을 잘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경험이 있다면 훨씬 더 좋고요. 이런 영역들이 있으면 양자 오류 수정을 해볼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 분야는 후발주자들도 시도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파악이 돼요. IonQ에서 QEC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겠죠. IonQ의 수석 연구원 니콜라스 델포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12년도 브루드 대학교에서 질 제모로의 지도 아래 순수 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이 사람의 커리어 중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커리어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약 6년간 수석 연구원으로 양자 오류 수정 및 내결함성 양자 컴퓨팅을 연구를 했었던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된 인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23년도에 IonQ 입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양자 오류 수정과 양자 LDPC 코드에 관한 것이었고 양자 오류 수정에서 LDPC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니콜라스 델포세는 IBM에서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고 UCLA에서 양자 오류 수정에 대한 튜토리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니콜라스와 실제 대화를 했었는데 이 내용은 후반에 나올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니콜라스 델포세의 양자 오류 수정. 최근에 니콜라스는 양자 컴퓨터의 다음 승부처는 양자 오류 수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은 양자 컴퓨터의 큰 기술이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집중도가 양자 오류 수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학자이자 개발자인 니콜라스가 생각하는 양자 컴퓨터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단순하게 양자 컴퓨터를 정의하자면 양자 계산을 하는 기계라는 것이지만 니콜라스가 얘기하는 건 좀 달라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양자 컴퓨터는 대부분 양자 오류 수정과 약간의 계산을 수행하는 기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뒤에 가면 아실 수 있어요. 양자 컴퓨터 자체는 주로 양자 오류 수정과 계산을 수행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양자 계산을 개선하려면 병목 현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자 오류 수정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양자 오류 수정을 포함한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정리하자면 양자 컴퓨터 자체가 원래 오류를 수반하고 있는 머신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과정은 필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사 과정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QEC 양자 오류 수정의 필요성과 0.06%의 의미. 아래 설명은 니콜라스가 발표한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양자 오류 수정 보정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는 대부분의 양자 오류 수정과 약간의 계산을 수행하는 기계라는 의미라고 이전에 말했었죠, 니콜라스가. 그 부분에 대한 맥락을 좀 볼 건데, 자세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돼요. 슈어 알고리즘이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구현하려면 2000비트 정수를 인수분해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가정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큐비트가 약 2200만 개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개수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알고리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큐비트 개수, 이때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을 계산하기 위한 큐비트 개수가 14,000개예요. 14,000개. 그런데 오류를 보정할 때 쓰이는 큐비트 개수가 22,000개예요. 잘못 보신 게 아니고요. 오류를 보정하는데 22,000개고 계산할 때 쓰는 게 14,000개예요. 이 둘을 합쳐서 22,030만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2,002만 30만 개의 큐비트 중에서 실제 계산에 필요한 큐비트 퍼센트로 계산을 해보면 0.06%에 불과해요. 이 수치가 모든 거에 대한 양자 알고리즘에 적용 가능한 건 아니긴 하지만 대체로 좀 작은 수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내용은 뭐냐면, 양자 컴퓨터로 알고리즘을 풀 때 대부분 오류 수정을 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류 수정, 오류 보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양자 컴퓨터 특성이 그렇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고전 컴퓨터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즉 리소스의 99% 이상을 오류 보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오류 보정을 하기 위해선 수학 소프트웨어적으로 오류를 보정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 또는 발전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류 수정, 오류 보정에 필요한 지식과 요구사항들. 양자 컴퓨터의 오류 수정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고 대강 이런 게 필요하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학 분야가 이산수학, 조합론, 유한필드, 체인 컴플렉스, 호몰로지, 퓨전 카테고리즈, 이런 게 있다. 이 외에도 더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갖추면 유리한 것들 중에는 양자 오류 보정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서 10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업계 경력이 있으면 좋고, 이론적 양자 컴퓨터 과학 또는 이론 물리학에 대한 이전 경험이 있으면 더 좋고요. 컴퓨터 아키텍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사전 작업 경험, 그리고 실험 물리학자들, 실제 양자 컴퓨터 갖다가 실험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하고 함께 일한 경험이나 같이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한 경험이 있으면 더 좋다는 거고요. 즉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양자 오류 수정, 양자 오류 보정에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춰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류 수정이란 무엇인지 한번 맛만 보자. 난이도 올라갑니다. 집중. 오류 수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셨던 분도 대략 어떤 느낌인지만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요. 꼭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예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고요. 일단 맛만 한번 보자고요. 오류 수정에 관한 가장 쉬운 고전적 예시, 오류 수정에 관해서 가장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 이건 양자 오류 수정 보정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 가장 쉬운 오류 수정에 대한 거를 갖고 온 거예요. 양자 오류 수정 보정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고요. 대략 투자자로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맛만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문제 001이라는 데이터를 전송했는데 전송 도중에 에러가 발생해서 도착한 데이터를 봤더니 011이 됐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데이터를 001을 보냈단 말이죠. 보냈는데 받는 쪽에서 011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처음에 001 데이터를 이걸 같은 숫자를 보내기 전에 3개씩 만들어요. 그러니까 001이었으니까 0을 3개씩 묶어요. 같은 걸로. 그 다음 0도 3개로 묶어요. 그 다음에 1을 3개를 묶어요. 그래서 총 9개를 보내는 거예요. 9개를 보내고 받는 쪽에서 봤더니 받는 게 원래는 보내는 거랑 같이 000, 000, 111 이렇게 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지 않고 중간에 어떤 에러로 인해서 001, 000, 011로 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3개씩 같은 걸 보냈으니까 1이 뒤집어졌죠. 0에서 1로. 이걸 보면 00을 보낸 거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00이 더 많으니까. 어차피 같은 걸 보낸 거였으니까. 그래서 얘를 0으로 취급을 하고 이건 03개니까 당연히 이건 0으로 취급하고 이건 011이니까 이걸 1로 취급해서 최종적으로 001로 확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받는 쪽에서. 하지만 이걸 따지고 보면 이거에도 약간 오류는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처럼 값을 보낼 때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오류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처리가 연산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산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양자 컴퓨터에도 오류가 다소 발생하며 이런 오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오류 수정, 오류 보정 처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필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당연히 물리적인 하드웨어 기기적으로도 계속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양자 컴퓨터 오류 보정에는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는가? 그런 기술로는 LDPC 코드 그리고 QLDPC 코드라는 게 있는데 LDPC 코드는 잡음이 많은 전송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키리프, 쌍곡성 다양체에서의 LDPC 코드 이런 LDPC 코드들이 양자 오류 수정, 보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아이온큐의 니콜라스 말에 따르면은 인계값 정리가 양자 오류 보정 초기에 매우 유용했다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정 오버헤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부 개선을 할 수 있는 논문이 나와서 이 논문에 대해서 매우 흥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버헤드라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발생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무튼 아이온큐는 계속해서 더 나은 오류 수정을 만들고 발견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QLDPC 관련된 코드의 일부 내용이고요. 그래서 현재 아이온큐 QEC 수석 연구원인 니콜라스 델포스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강연은 아니고요. 아무튼 초감사합니다. 구독자 5명일 때 찍은 캡처인데 이거 보고서 감동의 샤우팅을 외쳤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5분.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 투자는 본질적으로 그 회사를 알아가고 그들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응원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투자는 주가나 타이밍이 아닌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